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 말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곡은 Four Brothers라는 곡인데요. 뭐 네 명의 형제들, Four Brothers. 이거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47년도에 우디 허먼 and his orchestra, 즉 우디 허먼 빅밴드죠.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가 초연한 곡인데요.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그 당시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의 편곡자였던 지미 주프레라는 편곡자가 그 당시 이제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 있던 네 명의 색소포니스트들, 그들을 좀 전면으로, 그들의 매력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의미에서 작곡한 곡인데, 향후 이제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의 시그니처 송이 되고, 그 우디 호먼이라는 그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널리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베니 굿맨이랑도 이렇게 얘기가 견줄 만하게 당시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오케스트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 우선 얘기를 벌써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30년대 재즈판을 스윙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20년대 후반부터 그 다음부터 쭉 스윙, 즉 빅밴드 시대가 있었는데 30년대 춤곡으로서의 스윙, 재즈, 기라성 같은 여러 밴드들, 뭐 카운트 베이시니, 듀크 앨링턴이니, 베니 굿맨이니, 이런 밴드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40년대, 한 40년대 중반에 오면은 이제 시대가 변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밥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하드밥이니, 서부에서 쿨재즈니, 그 이후로 퓨전, 뭐 이렇게 재즈가 계속 변화를 계속 해가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40년대 중반에 오면은, 자, 그 전에 스윙이 씬 자체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젊은 뮤지션들에 의해서 비밥이 탄생하게 되는데,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는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윙은 저물어 가고, 비밥이 탄생 전야에서 이제 막 젊은 뮤지션들끼리 왜 춤곡으로서 재즈가 기능해야 돼? 우리는 다른 재즈를 해볼 테야. 이러고 있는데, 이 우디 허먼이라는 클라리넷을 부는 연주자이기도 하고 빅밴드를, 비교적 젊은 빅밴드를 이끄는 분인데, 이분이 좀 리더십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었나 봐요. 그 헐리우드 영화 음악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웨스트 코스트에서 빅밴드를 하면서 헐리우드 영화 음악 같은 본 재즈 말고 다른 일거리도 구해 오지만 재즈를 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트렌드, 그러니까 그 젊은 편곡자나 연주자들을 픽업하고 그들의 매력을 살리는 빅밴드 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들의 음악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해? 젊은 연주자들의 니즈가 뭐야? 그러니까 춤곡으로서의 스윙 재즈가 아닌 그들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다 모으고 모아서 빅밴드, 그러니까 여타의 빅밴드들이 다 사양기를 겪고 있을 때 이들은 역으로 전성기를 맞이하는 때가 한 46년, 7년인가 본데, 키는 뭐냐면 젊은 연주자들의 솔로나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춤곡이 아닌 이제 어떤 연주 자체를 즐기는 스윙 음악을 한 거죠. 이 시대에 그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를 더 허드라고 하는데, 뒤에는 이제 세컨드 허드라고. 자, 세컨드 허드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우디 허먼이 그래서 이제 음악을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려고 마음 먹을 때쯤 46년도에 잠정적으로 해체를 한번 한대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우디 허먼 아내가 약물 중독이 심해서 그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접었다가 47년도에 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밴드를 재건하는데, 그때 젊은 편곡자인, 이 곡을 작곡한 지미 주프레 같은 젊은 편곡자를 영입을 하고 색소포니스트들을 영입을 해갖고 그들의 매력을 충분히 내세우는 곡을 내는데, 그 곡이 Four Brothers죠. 그래서 47년도에 재건되는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를 더 세컨드 허드라고 하고, 또 Four Brothers 밴드라고도 해요. 이 곡이 엄청 히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밴드들은 다 사양길에 접어드는데 이 빅밴드는
이제 전성기를 이 곡으로. 예, 이 곡을 시작으로 해서 전성기를 다시 구가하고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는 우디 허먼이 돌아가시는 84세까지 계속 되는데 요 47년에 그럼 이 포 브라더스가 누구냐? 테너 색스폰이 3명이고 바리톤 색스폰이 1명인데 테너 색스폰에는 주트 심스 그리고 허비 스튜어드 그 유명한 스탄 게츠가 있었고 바리톤 색스폰에는 서지 샬러프라고 이 4명의 색소포니스트들을 간판으로 내세운 거죠. 그래서 포 브라더스 밴드라고도 불릴 정도였으니까. 그럼 47년도에 이 곡을 내고 엄청 히트가 하면서 그 재즈판 나름대로의 어떤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 파퓰러한 유행가로서의 스탠다드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는 이 멤버들이 각자 솔로로 나간 다음에도 새로운 멤버들을 들려서 이 곡은 항상 연주하는 곡이 되는데 47년도에 우디 허먼의 초연이 있은 다음에 정확히 10년 후에 두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앨범이 The Four Brothers Together Again이라는 앨범인데 57년도에 나오는 앨범인데요. Four Brothers들이 이제 우디 허먼에서 젊은 시절 시작을 하고 유명해진 다음 10년 후에 각자 다 솔로이스트가 돼서 자신의 밴드를 이끌고 서로 이렇게 저렇게 섞여서 이제 모던 재즈 판에서 쭉 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데 57년도에 한번 다시 모이는 거죠. 테너 색스폰의 주트 심스, 허비 스튜어드, 스탄 게츠는 이 앨범에는 참여를 안 하고 57년도에는 참여를 안 하고 알콘. 그 주트 심스와 같이 아주 듀엣으로 많이 연주를 남겼던 알콘 그리고 바리톤 색스폰의 서지 샬러프 이들이 이제 피아노, 베이스, 드럼, 리듬 섹션 이렇게 해갖고 7인조로 섹스텟 구성으로 해서 투게더 어게인이라는 앨범을 포 브라더스라고 내는데 거기서도 그 47년 버전의 포 브라더스를 비밥스러운 구성으로 해갖고 7인조로 해서 앨범을 내는데 47년 거는 보니까 스윙 그렇죠.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예. 퍽퍽퍽 나는데 네. 거기서 빅밴드 느낌을 싹 빼고 어. 모던 재즈스러운 딱 섹스텟 구성으로 해서 색소폰들의 느낌만 쫙 살리는데 멜로디나 이런 건 원곡 그대로 가져가고 근데 이 앨범의 매력을 그 올뮤직닷컴의 리뷰에서 엊그제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솔로 주자로서 성장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윙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고 비밥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고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 같은 그 중간에 어떤 과도기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한 빅밴드가 있었고 거기서 파생된 이제 각자 개인으로서의 아티스트들이 대두하게 되는 비밥 시대에 있어서 그 모던 재즈 시대에 있어서 여러 뮤지션들이 이제 쭉 활동을 하게 되는데 스탄 게츠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스타 플레이어가 돼서 이제 자기 개인 그걸 하는데 주트 심스나 스탄 게츠 대신 들어온 알콘 그리고 허비 스튜어드, 서지 샬로프 다 성공하게 되는데 이들이 다시 모여서 한번 내게 된 그게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포 브라더스. 자, 아까 제가 47년도에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의 편곡자로서 지미 주프레란 분이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하는데 역시 젊은 뮤지션이었죠. 47년도에. 이분이 뭐 작곡 편곡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 자체도 테너 색소폰, 바리톤 색소폰, 뭐 클라리넷 예, 아주 그 악기 연주자로서도 되게 성공적인 자기 음악을 하게 되는데 이 지미 주프레가 58년도에 포 브라더스 사운드라는 앨범을 내요. 자기가 작곡했으니까 자기 앨범을 한번 다시 내는데 포 브라더스 사운드. 근데 이분은 테너 색소폰 혼자잖아요. 다른 뮤지션들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재즈를 자기가 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도 새롭고 밴드 구성이나 이런 거에도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그 자체로서 굉장히 완성도 있는 뮤지션으로 발전을 해가는데 58년에 포 브라더스 사운드라는 이 앨범에서는 자기가 테너 색소폰을 불고요. 짐 홀이란 기타리스트, 피아노, 밥 브룩메이어인데 밥 브룩메이어는 여기서 이 앨범에서는 피아노를 치지만 밸브 트럼본 주자로서도 굉장히 뭐 일가를 이루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렇게 세 명이서 포 브라더스 사운드를 내는데 포 브라더스잖아요. 색소폰 네 명의 매력을 내세운 곡인데 이 지미 주프레가 굉장히 실험 정신도 뛰어났던 사람인 게 혼자 4번 더빙을 해요. 색소폰. 그러니까 좀 앞서 나가는 아이디어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너 색소폰, 그러니까 그 당시 오버더빙을 한다는 거는 되게 새로운 방식이고 실험적인 방식이었는데 색소폰을 4번 오버더빙해서 4명의 색소포니스트가 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앨범을 내게 되죠. 그래서 포브라더스라는 원곡 47년 그리고 57년들에 포브라더스가 다시 모였던 걸 듣고 그 원곡자인 지미 주프레가 4번의 오버더빙을 해서 낸 포브라더스를 한번 들어보고 같은 58년 지미 주프레가 낸 58년에 보컬리스트가 이 곡을 한번 녹음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3대 디바라고 재즈 디바라고 알고 있는 빌리 헐리데이, 엘라 피츠제랄드, 사라본 모두 다 흑인 여성 뮤지션이잖아요. 백인들도 당연히 음악 하고 있었겠죠. 재즈를 하고 있었겠죠. 아니타 오데이. 정말 그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 그 굉장한 그 백인 여성 보컬리스트. 재즈. 3명의 디바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지분이 있어. 예, 지분이 엄청난 분이고 히트곡도 굉장히 많고 이분이 또 조금 다른 사람인 게 여타의 재즈 여자 보컬리스트들은 다 이렇게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그게 소규모 밴드든 빅밴드 반주든 해서 이렇게 그 노래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투피스 정장에 그러니까 되게 모던하게 그 나만의 개성으로 난 가겠어 하는 느낌이 있었는지 했고 백인 여성이라고 스윙 감각이 없으란 법 없잖아요. 누구보다 뛰어난 스윙 감각으로 유명해지는 이 아니타 오데이가 이 포 브라더스라는 곡을 연주하는데 스캣으로 입이 아낀 거죠. 예, 뭐 루이 암스트롱이 시작해서 엘라 피츠제랄드가 완성시켰다고 하는 그 스캣을 아니타 오데이가 이 포 브라더스 버전으로 스윙을 하는데 아주 독특해요. 아주 독특하고 신나고 이 아니타 오데이라는 여 가수가 그냥 편안한 노래만 하지 않고 이런 스윙 느낌을 이런 식으로 살려서 하는구나를 느껴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아니타 오데이 버전을 4번째로 하고요. 마지막 5번째 버전의 포 브라더스는 당시 역시 웨스트 코스트에서 가장 알토 색소폰 강자로 활동했던 우리가 얼마 전에 소개했었던 아트페퍼. 아트페퍼의 59년 앨범인데요. 아트페퍼 플러스 11이라는 앨범에 포 브라더스를 연주를 했는데 아트페퍼 역시 처음 데뷔 시절에는 스탄 켄튼 오케스트라라는 빅밴드에서 간판 알토 주자로 활동을 해서 유명세를 쌓고 스타가 돼서 솔로로 등극을 해서 쭉 활동을 해오는 중간에 역시 그때 추억을 되살리려고 하는지 마티 페이치라는 피아니스트가 편곡하고 이끄는 빅밴드 구성의 반주로 해서 자기가 알토 색소폰이 전면으로 나서는 앨범을 냈는데 그게 아트페퍼 플러스 11인데 이 앨범에서의 포 브라더스는 아트페퍼가 그러니까 빅밴드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는 듯한 톤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59년인데 59년이면 동부 쪽에서는 뭐 기라성 같은 마일스 데이비스니 존 콜트레인이니 하는 여러 하드밥 시대를 지나서 막 다들 달려가고 있었던 시절인데 아트페퍼는 다시 한번 제 개인 뇌피셜이지만 약간 옛날을 회상하는 듯한 구성으로 이 곡을 연주하게 되는데 그건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대가 칼같이 끝나고 무자르듯이 딱 나눌 그렇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 50년대 중후반 60년대 다 카운트 베이시 듀크 앨링턴도 다 음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스윙 음악이라는 빅밴드 포맷의 음악은 누구나 또 즐기고 있었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재즈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래 스윙은 옛날 음악 50년대 60년대에는 이제 모던 재즈가 시작되면서 와, 내가 좋아하는 이런 기라상 같은 뮤지션들이 이런 음악을 냈어 하는데 그들조차도 시작의 근원은 다 빅밴드였고
대부분 20년대생들이 많으니까 스윙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을 거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한 강이죠, 강인데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 메인 스트림이 있고 저 곁에서 끼어드는 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옆으로,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면 옆에서 같이 흘러가는 거지. 그렇겠죠. 없어지는 게 아니지. 그렇죠. 그러다가 옆에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계기가 되면 다시 또 메인스트림으로 되는 거고. 가장 큰 배는 누가 띄우고 작은 배로 또 옆에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도 스윙 연주하는 밴드들도 있잖아요. 스윙 또 좋아하는 뮤지션들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우디 허먼의 깨어있는 정신이 그 중간에 과도기에 이런 예쁜 음악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 밴드가 남들은 사양할 때 새로운 걸 받아들인 빅밴드인 스윙 그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는 또 계속 나아가는 어떤 추진력이 됐고.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웨스트 코스트 사운드의 그 이렇게 지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초석이 된 게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라고. 그가 끌어들인 솔로이스트들, 그 색소포니스트들이 거기서 나가갖고 다 자기 음악을 하면서 어떤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근간을 이루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공신은 헐리우드예요. 헐리우드에서 일감을 계속 줘가지고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 뮤지션들이 모여가지고 인더스트리가 된 거지. 뭐 뉴올리안즈에서 시작된 재즈 음악이 일거리가 있었던 시카고로 넘 그렇지. 클럽 많은 시카고로 가고. 혹은 캔자스시티. 근데 가장 중심지인 뉴욕으로 모여서 이렇게 또 큰 흐름을 만들었듯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 재즈들도 요즘도 빅밴드를 하는 뮤지션들이 있고 또 굉장히 아주 아방가르드하고 전향적인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도 있고 윈튼 마샬리스처럼 옛날 재즈를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 60년대 그런 모던 재즈를 좋아하지만 스윙 시대의 음악을 불과 한 10년 전까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그때 시절에 매력이 있고 그 중간에 이런 밴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던 재즈로 넘어온 여러 아티스트들의 자양분이 됐구나 하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꾸려본 거죠. 네. 그 음악을 들어보면 세대가 다른 음악인데 정말로 그 비밥을 스윙에서 비밥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한 비밥의 물꼬를 튼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 그런 음악이에요. 아주 의미 있는 음악이에요. 또 이 색소포니스트들의 색소폰 톤은 또 스윙 시대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서 테너 색소폰을 불었던 레스터 영의 연주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 그럼 포브라더스 소개는 여기서 포브라더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